일단 수용도는 맞아요. 조금 전에 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가지치기 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떤 조건에 맞춰서 하나씩 가지를 치는 건데 바로 17번 문제 읽어보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문제 보시면 4명의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각자 다른 한 명의 보고서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기의 보고서는 자신이 보지 않는데요. 이제 그냥 늘 뻔한 수용도 문제죠. 자, 이렇게 4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보고서는 자신이 보지 않아요 라고 했으니까 자, A가 볼 수 있는 보고서는 일단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B가 볼 수 있는 건 A 거, 그 다음 U 거, C 거, 그리고 D 거 세 종류를 다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자, A, B가 B, A를 보면 C, D는 뭐예요? D, C를 봐야 됩니다.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C, D가 되면 자기 걸 보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B, B가 C를 보게 되면 남아있는 게 A, D죠. 네. 그러면 얘가 A를 보면 얘는 D 거를 자기 걸 보게 되기 때문에 D, A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B, D면 A, C가 나왔죠. 그래서 얘는 C를 보면 안 되니까 A, C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A가 B의 보고서를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예요? 네. 그죠? 그러면 B를 보는 경우, C를 보는 경우, D를 보는 경우 그래서 세 가지씩 세 가지 경우 총 몇 가지예요? 9가지가 존재하는데 잘 들어! 여기서는 3 곱하기 3에서 9가 됐지만 얘는 조건이 특별히 없어서 그래요. 알겠니?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B는 A 걸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다른 조건을 더 달아준다면 얘는 모든 경우마다 똑같은 개수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씩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알았지? 네. 앞에 봅시다. 여러분들 이번엔 도로망입니다. 여러분들 도로망 문제는 지민이는 가을가 없어. 자 대회. 이것만 잘 따지시면 되죠. 가는 순서 알겠죠? 개수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세주면 돼요. 세면 돼서 문제가 되진 않아. 근데 어디에서 어디를 거쳐 어떻게 도착할 건지 이제 가는 순서만 잘 정해주시면 되고요. 자 20번을 보면요. 집, 편의점,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 집에서 편의점까지 가는 길은 3가지. 편의점에서 도서관은 2가지. 집에서 도서관까지가 하나, 둘, 셋, 4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자,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에 갔다가 편의점을 들러 다시 집으로 돌아온대요. 얘는 정해줬네요. 아,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순서를 정해줬죠, 얘들아. 어떻게? 집에서 도서관에 갔다가 편의점을 들러서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맞습니까? 순서를 정해줘서 조금 거지 같은 문제네요. 이딴 거는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안 해요. 너무 쉬워서. 알겠지 얘들아? 자, 집에서 도서관 4가지, 도서관에서 편의점 2가지, 편의점에서 집 3가지. 맞아요? 네. 자, 여기 가면 24가지가 됩니다. 됐습니까? 22번 앞에 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와 C 사이에다 도로를 설치한다고 했죠. 도로가 몇 개인지 몰라요. N개라고 합시다. 알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A에서 D까지 도착하는 경우의 수가 총 61가지가 되게 만드는 건데 경로를 써보면 A, B, D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A, C,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D를 추가해서 새롭게 생긴 경로가 있죠. A에서 B에서 C에서 어디로? D로 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A에서 C에서 B에서 D로 가는 게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종류를 다 더했을 때 61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일단 A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B에서 D도 3가지, 9가지죠. A에서 C는 2가지, C에서 D도 2가지,
네 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A에서 B로 세 가지, B에서 C로 n 가지, C에서 D로 두 가지 해서 6n입니다. 맞죠? 자, 얘도 A에서 C 두 가지, C에서 B n 가지, B에서 D 세 가지 6n이에요. 맞습니까? 다 더하면 12n 더하기 13 얘가 61가지입니다. 그럼 12n은 48이니까 길이 몇 개 필요해요? 네. 그렇지. n은 4인. 이건 할줄 안다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색칠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색칠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색칠도 순서가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선생님이 순서 정하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이웃한 면을 따라서 색칠하라고 했죠. 이웃한 면을 따라서 가라고 했어요. 건너뛰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점프를 하게 되는 순간 같은 색이나 다른 색이냐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이웃한 면을 따라서 색칠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석에서부터 색칠을 하거나 처음에 시작하는 곳이 알겠죠? 아니면 이웃한 면이 많은 곳부터 색칠을 시작합니다 보통. 근데 요거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냥 이어서 23번 문제를 좀 보시면 그림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봅시다. A, B, 스, C, D, E예요. 맞습니까? 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5가지 영역을 5가지의 색으로 칠할 거고요.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을 할 거고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순서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냥 쓰면 A, B, C, D, E 알파벳 순서대로 갈 거예요. 알겠죠? 자, A에 B, C, D, E. A에 칠할 수 있는 색 몇 가지예요? 5개. 5가지. B에는요? 4가지. 맞아요? 네. C는요? 3가지. 3가지. A랑 B랑 달라야 되니까. D에는요? 4가지. 3가지죠. A랑 C랑 달라야 되니까. E는요? 3가지. 3가지. A랑 D랑 달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기억해 주시면 540가지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만 정해놓고 푸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순서 칠했지만 누군가는 뭐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요.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좀 다르니까.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15번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모양이야 일단 색깔은 빨로 세 종류가 씁니다. 네. 자, 영역마다 이름을 좀 선생님이 달아줄게요. 이렇게 A, B, C, D, E라고 하시면 될까요? 네. 자, 색칠 순서를 한번 정해봅시다. A부터. A. 자, 우리 하율이가 자신있게 풀었으니까 하율이가 결정한 순서를 좀 따져볼게요. 하율이 A부터 B, C, C, D. D 이렇게요. 자, 하율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하율이 네? A에는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종류예요? 오, 3가지. B에는요? 2가지. C는요? 2가지. D는요? 2가지. E는요? 1가지. 자, 틀렸잖아. 니네 얘랑 얘가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알아요? 하율아. 네? 얘랑 얘랑 색이 같은지 다른지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기다 1가지를 갖다 박아놨어요? 그럴 수 있네요. 맞잖아. 얘네 둘이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잖아. 그지? 나눠요. B, D가 같을 때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지워. 같을 때야. 자, B와 D가 색깔이 같으면 D에 칠할 수 있는 건 1가지야. 왜? B에 칠하는 거 그대로 칠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E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같은 색깔이. 얘는 둘 색깔이 같다며. 그럼 몇 가지야?
두 가지. 아우 기가 막히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B와 D가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요. 자, 다른 색 한번 한다잉. 네. 앞에서도 똑같이 3, 2, 2이야. B와 D가 색깔이 다르면 D는 C랑도 달라야 되죠. 그럼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야? 똑같이 한 가지야. 맞지? 그런데 E에 칠할 수 있는 건 얘네 둘이 다른 색깔이니까 얘도 달라야 돼. 그럼 여기도 몇 가지? 한 가지가 돼. 자, 곱해. 자, 이 위에 거 계산한 거예요? 24. 맞아요? 밑에 거 계산하면 몇 가지야? 12. 둘이 더하면? 그렇지. 36가지. 경우를 나눠서 해야지. 봅시다. 우리 돈을 지불하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500원짜리 두 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건 지불 방법이 다르지만 지불 금액은 뭐예요?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만 떠올리면서 지불 방법은 계산이 좀 쉬워요. 뭘 가지고?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맞죠? 맞아? 그렇죠? 100원짜리 5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지혜야? 네? 100원짜리 5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그럼 5개요? 큰일 났구만. 6개가. 자, 그냥 기억을 안 하는 거야? 집중을 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은 원래는 노가다로 세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세기가 좀 어려우니까 얘를 방법으로 바꿔서 계산할 건데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단위를 내리는 얘기를 했었어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는 거 맞아요? 자, 한번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28번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얘들아? 네. 자, 28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 1000원짜리 몇 개? 한 개.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2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불 방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방법은 식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 어떻게 해? 자, 박지 10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요? 2가지. 2가지예요. 500원짜리는 4가지. 4가지. 100원짜리는 4가지. 김하유 10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왜 3가지야? 왜 3가지야? 눈뜬 장님이야? 왜 3가지야? 왜 3가지라고 했잖아 지혜가. 네? 하유라 왜 3가지야? 100원 내는 거. 200원 내는 거. 안 내는 거. 아. 3가지. 맞죠? 이렇게 해서 곱해줍니다. 식으로 계산하죠. 그리고 식 계산할 때 마지막에 하나를 뭐 하나 했어요? 빼요. 뭔데? 빵원. 그래서 23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맞죠? 자, 금액을 계산할 때는 거참! 네, 지셨어요. 금액을 방법으로 바꿔요. 바꾸는 방법이 뭐였냐면 내가 지우고 자, 뭐라고 했냐면 작은 단위의 돈이 큰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으면 바꾸라고 했어요. 500원짜리를 갖고 1000원짜리 만들 수 있죠. 네. 3개가 있으니까. 그럼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꾸면 500원짜리가 몇 개가 돼요? 5개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0원짜리로 500원짜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단위를 바꾸지 않고 최대한 바꿔놓은 이 상태에서 방법처럼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500원짜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100원짜리는 3가지. 맞니? 하나 빼주면 몇 개요? 대신에 7개죠.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네.
여러분들 앞에 봅시다. 순열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순열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pr 얘네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자, n 팩토리얼은 n부터 n-1, n-2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해주는 거죠. 그 네. 다음에 npr은 수는 되게 팩토리얼처럼 그러니까 곱해주는데 알게 개수만큼 요 개수만큼 곱해주면 된다. 공식이라고 그거야. 하는 건 이거 요거뿐이고요. 공사가 많아. 알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유형 1번은 선생님이 따로 풀어주진 않을 겁니다. 아 하나 여러분들 풀어봐요. 다 그럼 해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려워 보이는 문제. 3번을 풀어봐요. 5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5개의 숫자 0, 1, 2, 3, 4 이거는 될 거라고. 난그다 보면은 하율이랑 지혜가 조용할 때까지 수업은 계속 나갈 겁니다. 자, 앞에 봅시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0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대요.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식을 쓰는 게 나을까요? 그냥 따져보는 게 나을까요? 타이밍 한번 얘기해봐요. 오래된 걸 대답하고 싶나요? 그냥이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공식 쓰는 게 나아요? 그냥 하는 게 낫죠. 특히 이 순열 파트에서 자연수 만드는 문제는 공식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100의 자리 수가 1이면 10의 자리는 0입니다. 맞아요? 네. 하나씩 따져보는 게 더 낫습니다. 100의 자리가 더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예요? 3가지입니다. 맞지, 얘들아? 네. 자, 그다음 100의 자리 숫자가 2면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오케이. 2가지. 맞죠? 네.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 총 몇 가지예요? 6가지.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가 3이면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3가지. 맞습니까? 네. 3가지, 3가지. 그럼 몇 가지야? 9가지. 100의 자리 숫자가 4면 4가지, 3가지죠. 12가지. 다 더해주면 몇 개야? 30개. 30개 맞습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수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맞춰서 직접 하나씩 따져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왜? 0, 2, 3, 4, 5, 6 몇 개 숫자? 6개 숫자죠. 얘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4의 배수를 만들어야 돼요. 얘네 두 번 먼저 맞춰야 되거든. 노가다를 맞춰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끝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전체로 4의 배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4의 배수를 두 자리 4의 배수 다 찾아야 돼요. 짜였어요. 뭔데? 6개. 아니 5개요. 9개 아니야? 엥? 0, 4, 8개 아니었어요? 영사도 있구나. 2, 0, 엥? 2, 4. 아니야 5개인데. 8개. 그 다음 뭐야? 3, 2, 아 아니구나. 3, 6. 다섯 개 아니구나. 맞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옆에다 더 이어서 쓸게요. 영사를 안 했다. 잠깐만, 10개만. 얘랑 빼게. 3, 6. 그 다음 뭐예요? 4, 0. 4, 4는 안 되죠? 4, 4. 5, 2, 5, 6, 4단 4. 6, 0, 6, 4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두 개를 못 찾았어. 이렇게 일단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만 계산하면 끝나요. 자, 봐봐. 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0이 포함되어 있으면, 네, 맞죠? 1000의 자리랑 100의 자리는 어차피 0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자, 0, 4 빼면 4개, 아 3개죠. 저는 맞아요? 몇 가지야? 12개. 12가지고요. 자, 만약에 여기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0이 없다면 1000의 자리나 100의 자리에 0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0의 자리는 0 안 되니까 3개, 3개 해서 몇 가지야? 저는 9가지야. 그럼 어떻게 해요? 12개, 12개, 9개, 9개, 9개. 맞아요? 개수는 다 똑같아요. 9개. 아이고, 미안해. 12개, 9개, 9개, 12개,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다섯 개네요. 맞아? 12 곱하기 5 하면 60. 그 다음에 9개도 다섯 가지죠. 12개가 아니라 다섯 가지가 아닌데? 네. 네 가지네요. 48가지. 그 다음에 9개가 6개, 6, 9, 멋있다. 54. 더하면 몇 개? 206. 이렇게 되면 돼요. 100이야? 오 박지 어떻게 알았노? 그냥 찍었다고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네 풀이 봐봐. 진짜 이렇게 풀었어? 아니 저렇게 풀긴 풀었는데 이렇게 못 찾아서 그래. 그럼 몇 개 못 찾으면 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좀 계산이 비슷하게. 아니, 너는 그냥 찍은 거지. 그걸 찍었다고 그래. 필링. 아니에요. 네 세상에 수학을 필로 푸는 사람이 어딨어? 저요. 맞아요? 이웃도 많이 해봤죠? 네이버요. 자, 이웃한 거 뭐예요? 이웃한 걸 뭘로 묶어요? 한 묶음. 무게 나도 12. 정답 맞아요. 이웃한 걸 하나로 묶어서. 네. 정답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해줘야 돼? 묶음 안에서. 묶음 안에서 자리 바뀌는 걸 꼭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냥 이어서 9번 한번 봐봐요, 얘들아. 어떻게 되어 있냐? 자, 1학년 4명. 정답 아니에요. 1학년 이렇게 쓸게요. A, B, C, D. 2학년 3명. 대문자로 쓸게요. 자, 총 7명이 있는데 2학년끼리 이웃하도록이라고 했다. 자, 그럼 2학년끼리 이렇게 묶어버려요. 맞습니까? 자, 이러고 하나라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버리죠. 세 팩토리얼. 한 묶음으로 나열을 해줘. 그리고 곱하기. 이 한 묶음 안에서 얘네 셋이 자리 바꾸는 경우 3팩토리얼.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계산하면 720까지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걸 응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야? 원래 이거 주먹. 이웃하지 않도록 입니다. 쌤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니들 계속 혼잣말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저게 다 들어가. 혼자 말했어요. 그럼 누구랑 들어가 있어? 저게 다 들어가면 영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 잡소리가 계속 들리거든. 그래요. 아, 나 우리 하율이 영상을 안 봐봐서 잘 모르겠구나. 봤어요. 봤어요. 알았어요. 이웃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율아? 따로 빼요. 아니고 아닌데. 아 뭐지? 자, 이웃하지 않도록 쓰는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두 개가 이웃하지 않도록은 전체에서 뭘 빼요? 이웃한 경우를 빼주면 된다고 했어요. 아 기억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스트레스 받아요. 3개 이상이 이웃하지 않도록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했어요? 끼워넣기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자, 보면 몇 번 볼까요? 10.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교대로는 너무 쉽고요. 14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14번 3명이 일렬로 놓인 7개의 의자에 앉을 때 그 누구도 이웃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맞니 얘들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의자가 몇 개야? 의자 몇 개야? 7개죠. 학생은 몇 명이야? 3명이야. 자, 지혜야 잘 들어. 3명이 의자를 자기가 앉을 의자를 하나씩 들었어요. 그럼 남은 의자는 몇 개예요? 4개. 그렇지. 의자 4개를 바닥에 먼저 놓습니다. 이게 끼워넣기 하는 거죠. 오케이? 아 그리고 기억났어요. 나서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이 5군데 중에 몇 곳에? 3곳에 들어가서 앉으면 이웃하지 않게 됩니다.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O, P, 3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됐니 얘들아? 네. 자, 빈 의자 4개를 놓을 때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의자끼리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주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13번 아니었으면 좋겠다. A, 맞거든? B, B 1반 비지해. 5명 2반 3명이죠. 근데 2반 3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끼워 넣기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일반 애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 애들을 먼저 일대로 놔야 돼요. 그러면 일반 애들이요 누가 앞에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5명이 나열이 될 거예요. 잘못 풀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저네. 그리고 나서 이 사이사이에 이제 일반 애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수 잘 있는 풀었어. 위치가 하나, 이거 아니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죠. 6개였는데 5개. 이 6자리 중에 3자리를 골라서 2반 애들 3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P 3이고요. 자,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5번이래 5번. 곱하기 아니야. 팩토리얼 안 먹혔어. 나는 그거 했는데. 이렇게 피산. 계산하셔야 돼요. 분비를 피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깔아놓고 알겠죠? 빈틈을 찾아서 끼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이번에는 유형 5번. 5, 20. 자, 여러분들 유형 5번은 조건이 있는 경우. 자, 경우에서 얘기할 때 조건, 그러니까 조건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제 애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저희 어디까지나 뭔가를 만들어 놓고 저희 조건을 어디까지 나중에 알아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처음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맞춰가는 거냐 차이인데, 경우의 수에서는 조건을 먼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저 17번 보시면 자 남자가 4명이 있고요. 여자가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자, 한 줄로 줄을 세울 거예요. 이렇게 6자리인데요. 앞에서 두 번째랑 네 번째, 앞에서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남자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동의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집어 넣어주면 되죠. 남자 4명 중에 몇 명? 2명을 집어 넣어주고요. 먼저 자리를 채워놓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자리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4. 이렇게 해서 조건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생각해 주자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18번. 얘는 쉬워요.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T랑 S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대? I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게 세상. 다른 애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묶어놔야지. 치스. 누가 더 들어오지 않게 묶어놓자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M, E, 그 다음에 뭐 남았어? 미. 이게 2개 남았네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치스미. 3개라고 생각하고 나열하면 3팩토리얼이죠. 네. 그죠? 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얘네 둘은 자리 바꿔도 돼요. 그래서 2팩토리얼. 그럼 몇 대? 12? 12잖아. 12. 여기까지 됐죠? 네.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묶어놓으시면 된다고요. 네. 알겠죠? 적어도 하나는 뭐뭐입니다라는 표현. 이거는 아, 간단하죠? 아니요. 왜요? 전체에서 못 빼는 거야? difficult. very difficult. 반대 경우 잠시만. 빼는 거죠. 두 개나 더해야 돼. 자, 반대 경우가 뭐예요? 모두 뭐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좀 이용을 할 거예요. 맞지 얘들아? 그냥 자, 한번 봅시다. 21번. 자, 남자 3명, 여자 2명을 한 줄로 줄을 세울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적어도 한쪽 끝. 남학생이 오도록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요?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뺄 거야.
근데 이 반대 경우가 뭐냐면 적어도 한쪽 끝이 남자입니다. 그러면 양쪽 모두 남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모두 양 끝이 누가 와야 돼요? 여학생이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리잖아요. 네. 양쪽 끝이 여학생. 그럼 여학생 2명밖에 없잖아요. 네. 자, 2명 중에 2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 사이 3명은 아무런 조건이 없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예. 자, 이게 몇 가지예요? 12가지죠? 네. 그러면 전체 5팩토리얼에서 12가지를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들아? 네. 좋습니다. 7중에서 두 자. 개를 어떻게 잡으세요? 상승이야? 잠시만. 괜찮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괜찮은데? 토끼 네모난 자자 네모네모한단다 네모난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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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